자바 9번째 아이템 try finally보다는 try with resources를 사용하라 시작하겠습니다. try with resources란 try 블록이 종료되었을 때 미리 정해놓은 클로즈 메서드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여 사용 중인 자원을 해제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문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 상속받고 클로즈 메서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이렇게 오토 클로저블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클로즈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좋은 예시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개를 한번 적어봤고요. 파일 처리,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사용할 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예시를 좀 적어봤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그 구현한 클래스를 트라이 이제 블록이 시작되기 전에 선언을 하고 진행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클로즈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트라이 파이널리를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가독성이 좋지 않고 예외 처리가 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써 있는데요. 여기 같이 이제 파이널리에서도 클로즈가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또 여기서 트라이 캐시가 또 들어가야 되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 가독성이 좋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파이널리 예제도 간단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독성이 좋고 예외 처리가 용이합니다. 이 오토 클로저블 이게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자바 API가 이제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토 클로저블 이제 상속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게끔 해놨고요. 메시지를 찍어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게 실행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가 여러 개라서 구분 지을 수 있게 넘버 라인을 넣었고요. 이제 클로즈에서 개를 찍어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트라이에서 이제 내용이 실행이 되고 선언된 역순으로 이제 클로즈가 실행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클로즈를 실행하지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로 이 안에서 클로즈에서 예외가 발생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예외는 하나만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 2번과 1번의 예외는 잡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하나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를 던지게 하기보다는 여기서 예외를 잡으면은 세 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로 한번 또 실행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예외가 3개가 다 실행은 되는데 예외를 던지게 되면 이제 하나만 잡히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처리에서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찍었네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연이 이제 걸려서 스타트 엔드가 이제 늦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에서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예상한 처리보다 늦게 끝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로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확인해 봤고요. 여기서 리턴 같은 게 있는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리턴이 됐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끝났다는 메시지가 안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어느 타이밍에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뭐 예외가 있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옛날 방식인 그 트라이 파이널리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일로 첫 번째 예제는 파일로 준비했고요. 파일에 특정 단어를 이 스트링 입력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정상 케이스로 한번 실행을 하고 이제 개발자가 실수를 해서 클로즈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펙티브 자바를 파일에 추가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이제 실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잘못된 경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3개까지 있는데 이걸 실행했을 때 파일의 내용이 변경이 안 되는데요. 그건 이제 이 파이널리에서 원래 어떤 마무리 처리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의도된 처리가 결국엔 반영이 되지 않고 잘못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라이 파이널리보다는 이제 트라이 위드 리소시즈가 더 안전하고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3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상속받아서 구현을 한 내용인데요. 차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클로즈를 그냥 구현한 거고요. 2번의 예제는 그냥 구현한 거고 3번의 예제는 이제 책의 예제대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클로즈를 구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즈를 따로 호출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제 작업자가 클로즈를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작업자가 좀 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즈 하지 않아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트라이 위드 리소시즈가 어떤 그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상속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언을 하면 파이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이널 변수라고 써 있는데요. 파이널이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가독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클로즈 자체도 이런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트라이 캐치가 많아지는, 그래가지고 코드가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상속받아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가 간단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세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DB 커넥션 풀 같은 경우에는 DB 접속 정보가 기재가 돼야 돼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쪽 처리를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소켓 접속을 이제 이 오토 클로저블을 상속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했을 때랑 이제 마찬가지로 개발 제시에서 클로즈 안 했을 때를 좀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클로즈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클래스가 상속을 받은 상태고요. 클로즈 메서드를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클로즈를 호출하지 않았지만 클로즈가 됐기 때문에 타임웨이트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클로즈가 실행이 안 돼가지고 핀 웨이트랑 클로즈 웨이트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의견 주실 분들 의견 주세요.
궁금한 게 예. 약간 스레드 슬립 걸었잖아요. 아, 네. 그 클로즈는 그러면 어떤 내가 실행한 스레드가 처리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예, 확인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뭐 스레드 번호 이런 거 찍어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게 계속 3, 2, 1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매번 그 뒤에 처리된 애가 지연이 더 되는 그런 걸 확인을 했거든요. 각자 2초씩 지연되는 6초가 지연돼야 되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땐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아이고, 잠깐만. 이런데 이제 제가 윈도우 테스트에서는 계속 321이 2초씩 걸리는 걸로 봤었는데 차이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결국에 아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익셉션 예외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익셉션이라는 그 부모형 클래스를 받아가지고 핸들링을 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게 다 싸잡아가지고 모든 익셉션을 동일 분류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종류의 에러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캐치 블록을 여러 개 두고 세분화해가지고 좀 처리하는 로직들을 하잖아요. 근데 트라이 위드 리소스의 꽃은 뭐냐면 여러 개일 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파일이라고 가령 예를 들어도 뭐 파일 인풋 스트림도 있고 아웃풋 스트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 개의 스트림을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트라이 캐치 블록에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 트라이 파이널리로 아까 해가지고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응? 자신감 있게 얘기해. 두개 둘 다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하나의 에러는 가령 만약에 순서를 줘가지고 인풋 스트림 1번, 아웃풋 스트림이 2번이라고 가정했는데 인풋 스트림 가정 1번 가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트라이 파이널리는 클로즈를 보장 안 해. 그래서 클로즈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익셉션이 이제 중간에 잡는 단계가 되겠지.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서 되게 심플해져. 저거를 실제 디컴파일된 코드를 까봐도 얘는 그냥 트라이 캐치를 간결하게 잡아줄 뿐이야. 그냥 트라이 위드 리소스가. 그래서 트라이 위드 리소스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첩으로 해서 막 트라이 캐치 해가지고 그런 해외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 두 번째로 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트라이라는 블록에서 예정 부문 트라이 파이널리 블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트라이라는 블록에서 특정한 익셉션이라는 캐치 블록에 들어갔다가 이제 파이널리 과정에서 클로즈를 하는데 또 에러가 발생했다. 익셉션이 두 번 발생한 거야. 클로즈 할 때 발생하고 실제 루틴 진행할 때 발생한 거야. 그럴 때는 에러 스택 트레이스가 안 나와. 실제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온다는 게 마지막에 발생한 에러 스택 트레이스가 나와. 마지막에 발생한 에러 스택 트레이스가 나오면은 항상 우리는 무슨 버그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원인을 찾을 때 어디서부터 찾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근 진짜- 발생한 로그에서 어떻게 그걸 찾아서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야. 항상 우리는 최초에서 찾잖아. 인풋이 잘못됐다부터 시작해야 알 수 있잖아. 근데 트라이 위드 리소스를 쓰면은 그게 애드 돼가지고 전체 스택 트레이스가 다 나와. 그게 진짜 좋은 점이야. 트라이 위드 리소스 블럭을 안 쓰면 마지막에 발생한 에러 하나만 찍힌다. 트라이 위드 리소스를 쓰면 전체 스택 트레이스가 순서대로 찍힌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트라이 위드 리소스는 예외를 중간에 이제 커팅하는 잡아먹는 그런 형국이 없겠죠. 그래서 트라이 위드 리소스를 쓰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더 의견 주실 분 있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